네, 오늘은 우리 칼슘 이야기를 좀 또 상세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칼슘이 들어있는 채소를 특히 시금치 같은 걸 한국 사람들이 삶아서 나물로 먹는 바람에 뼈로 흡수되어야 할 그 소중한 칼슘이 생석해 CaO가 되어 가지고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칼슘은 마그네슘과 함께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 몸의 항상성과 건강이 잘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에 열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채소에 열을 가하게 되면 활성 미네랄이 불활성 미네랄, 즉 칼슘이 CA가 CaO가 되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채를 삶아서 나물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의 이 식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런 소중한 것들의 보존을 위해서 가능하면 열을 가하지 않는, 즉 나물이나 무슨 썩히고 삭힌 어떤 김치나 이런 것보다는 샐러드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채소를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 먹는 이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때문에 결석이 담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신장 결석, 이런 편도 결석, 이런 결석이 막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결석을 감안할 때 이미 생겨난 돌들은 또 레몬즙으로 디톡스 해내는 일도 필요하고, 또 이후로는 가능한 채소를 삶거나 데치거나 하지 말고 신선한 샐러드로 그냥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왜 우유 공장에서 펄펄 끓이지 않고 저온 살균으로 조심해서 다루냐 하면은, 이걸 끓여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우유를 끓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에 그저 우유를 끓여 먹이는데 이런 문제를 또 누가 바르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들도 거의 우유 끓이지 마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극히 조심을 해야 돼. 가뜩이나 우리나라 토양과 야채에 칼슘이 적어서 칼슘 부족증이 걸리는데, 그것도 삶아가지고 그 조금 들어있는 걸 또 그냥 삶아서 시멘트로 만들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특강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시금치를 삶아 먹고 나물을 해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담낭입니다. 담낭. 쓸개. 이 쓸개 안에 돌이 이렇게 가득히 들어있다가 결국 수술을 해서 이제 꺼내야 돼요. 자, 참 이 칼슘을 뼈로 가지 않은 것도 아까운데, 이게 담낭 안에서 돌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지, 또 이게 이 담즙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고통스럽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시금치를 삶거나 데치거나 나물하거나 하지 말고 샐러드로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담낭, 즉 여기 지금 담낭이죠. 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 쓸개 안에 이런 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요. 칼슘성도 있고 콜레스테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른 각기 식습관 따라서 다른 결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돌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건 또 신장, 콩팥에서 나오는 돌들인데,
그러니까 담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신장 결석, 요로 결석, 편도 결석, 온 몸에 이 칼슘이 정상적으로 뼈로 안 가고, 뼈로 가려면은 이온화된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채소에서 열 가하지 않은 샐러드에 들어있는 그 상태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또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좀 봐야 됩니다. 피부가 좀 끌리는 걸 겁내가지고 막 선크림 바르고 항상 햇빛을 안 보고 햇빛을 보고 숨고 그러면은요, 그 칼슘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또 칼슘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게 다 신장, 콩팥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편도에 이렇게 돌이 박히는 거예요. 참 그 칼슘 대사가 잘못되면은 이런 치아나 뼈로 가야 될 그런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온 몸에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 아주 위험천만한 게 칼슘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칼슘이 이 편도에 붙어가지고 병이 되죠. 방광결석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손하고 한번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제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갔는데 소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집에 또 오면, 방에 오면 또 소변 보러 가야 돼. 왜냐하면 이 방광이라는 그 오줌통 안에 돌이 꽉 차 있으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또 소변 봐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세상에 그 어린 아이 머리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방광 안에 꽉 차서 그냥 돌이. 그러니까 잘못 먹은 이 칼슘이 잘못돼 가지고 뼈로 흡수 안 되고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이게 생석회, 시멘트와 같은 그런 물질이 됐을 때는 이게 결국은 그 위에 콩팥, 신장 안에 쌓이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방광에 쌓이든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는 식품에도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러고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고 거의 미신적인 수준입니다. 거의 다. 신앙이 아니야. 과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거의 미신이야, 미신.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이게 제일 큰 결석이에요. 우리 몸 안에 생긴 결석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와 건염이라고 해가지고 어깨 죽기 위에 여기에 근육하고 뼈 사이 여기에 또 돌이 박혀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뭐 오십견이 생기고 그 뭐 여기 침을 맞고 그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 찜질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칼슘 대사가 잘못돼서 이런 오십견이라든지 석회와 건염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할 때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이게 사용 설명서야. 성경. 이게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매뉴얼. 사람의 몸을 사용하려면은 이걸 읽어보고 여기서 먹지 말으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든지 역사에서 말하든지 예언서가 말하든지 복음서 말하든지 서신서가 말하든지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게 우리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게.
그런 믿음으로 먹는 게 반항으로 먹는 거지 그게. 그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먹지 말라 하는 거는요, 안 먹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 믿음은 먹지 말라 했지만서도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이건 궤변이야. 궤변. 근데 목사들이 되게 그런 소리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거나 공부 못하거나 이게 전부 다 따지고 보면요, 목사들 책임이야. 피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과자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음식이 잘못돼 가지고 신학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해요. 자, 이 석회와 건염이 되게 여기에 많이 생기는데, 이 뼈 끝하고 여기에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시금치를 삶거나 나무를 삶거나 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를 삶는 그런 헛수고를 그만두고 샐러드로 먹어야 된다. 샐러드로.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는 미국 사람은 위암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20분질도 안 돼요. 그렇게 위암이 안 걸려요, 이 사람들은. 샐러드를 먹으면은. 그런데 이 썩은 젓갈김치나 된장이나 또 나물을 해 먹거나 아니면 그 엽록소나 섬유를 너무너무 안 먹는 이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세계 1위, 대장암 세계 1위, 갑상선암 세계 1위, 한국이요 금메달 3개 땄다고. 그래 암공화국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런 암들이 되게 기독교 나라만 암이 이리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늘까지의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잊어버리라고. 이게 잘못된 거야. 개혁교회 복음주의가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독일 같은 데 루터교가 아예 안 됩니다. 오직 믿으면 오직 믿음, 성경도 안 보고 오직 믿으면 오직 믿음, 그러고 이제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녹색의 비밀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13년도 독일의 화학자 리차드 빌슈테트라는 사람이, 이 학자가 엽록소의 실체가 규명된 이래 엽록소 클로로필 A의 놀랍고도 신비한 효능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 연구를 해왔고, 이 클로로필 A가 인체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이 계속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출 방법이 어렵고 안정성이라든지 그 보관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 약 2만 7천 건의 논문들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거의 그림의 떡이었어요. 추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는 추출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제일 쉽게 그저 추출하는 게 뭐냐? 그냥 녹즙을 짜서 먹어. 여러분 이 야채를 뭐 이만큼이나 상에 갖다 놓으면 이만큼 먹기도 어렵죠. 야채 이만큼도. 그런데 녹즙을 짜서 먹으면요, 이만큼도 먹을 수 있어요. 이만큼 짜봐야 녹즙 2잔밖에 안 나와요. 1잔, 2잔. 그래서 녹즙을 먹음으로써 그 수많은 영양소를 거기서 마시게 되는데, 뭐 클로로필 A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마그네슘도 엽록소의 한복판에 Mg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이 우리 몸 안에 칼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기 독일의 화학자였던 리차드 빌슈테트,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타서 이 클로로필 연구해가지고, 또 독일의 생화학자 한스 피셔도 역시 그 클로로필 연구해가지고 1930년도 적혈구의 색소인 헤모글로빈과 클로로필의 구조에 관한 연구로 공로를 있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사람도
클로로필을 연구해가지고 역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여기 고무신처럼 생긴 이 새파란 껍데기, 오는요 멤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엽록체라고 하면 엽록체 껍데기,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엽록소인데, 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를 꺼내기가 그리 어려웠다 해가지고 이제 애를 먹었는데, 저는 꺼낼 것도 없이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소화되면서 이게 필요한 만큼 나온다고 봅니다. 아직 이거는 이 신비는 아직 자꾸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런 연구를 하지만, 저는 그 볼 때 그냥 그냥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은 엽록체, 엽록소가 다 우리 몸에 소화돼서 필요한 만큼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식탁에 초록색 물질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올라오고, 한국 사람은요 초록색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채소도 보면은요 그 양배추를 사오면 제일 껍데기에 있는 초록색,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벗겨 내버리고 하얀 것만 삶아 먹어요. 배추도 초록색 있는 배추는 안 좋아하고, 안에 하얀 속살, 그 안에 배추 쪽만 가지고 김치를 담고 초록색은 다 벗겨 내버린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배추를 푸른 배추, 속이 하얗게 되지 않은 배추 품종이 아마 그 있을 거예요, 어디에. 뭐 좀 쉽게 하면은 봄에 우리가 왜 사 먹는 봄동이라고 있죠. 봄동, 이렇게 막 배추가 벌어진 거, 속이 다 뒤집어 나와 있는 거, 속속들이 초록색 된 거, 그게 제일 좋은 배추야. 그래서 초록색이 충만한 걸로 먹는 게 좋아요. 그 케일 같은 게 그래 좋은 겁니다. 케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그 꽃송이 같은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브로콜리 잎사귀도 엽록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버리면 안 돼요. 엽록소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이게 건강에 좋다는 게 이제 많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에 이제 클로로필 A인데요. 이쪽은 헤모글로빈, 얘는 적혈구고 이거는 엽록소예요. 근데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요 밑에 약간만 달라요. 요 밑에만. 나머지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단 한 복판에 그 엽록소는 Mg, 마그네슘 들어있고, 여기 헤모글로빈 적혈균은 Fe, 철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를 많이 먹으면은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일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클로로필의 효능을 보면요, 조혈작용, 정혈작용, 항암작용, 항염작용, 환원작용, 해독작용, 항산화작용. 사람의 장에서 혈액을 만든다. 이 일본 학자가 주장하는데, 장조혈설이라고, 골수에서만 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도 피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혈작은 탁해진 피를 맑게 한다. 항암작용, 면역력을 길러서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죠. 항염작용, 탁월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죠. 환원작용, 산화된 물질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독작용,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항산화, 산화되는 물질이 있다면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클로로필 1000mg 정도 되면요, 그게 한때는요 1억 원을 넘어갔어요.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추출 방법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추출할 거 없이 그저 초록색 이파리를 많이 먹고, 그리고 좀 더 하려면은 그저
그 비싼 그 클로로필 A까지 살려고 하지 말고 야채를 많이 사다가 녹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엽록속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거의 성공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학자들하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어렵지 않게 엽록소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1억 원 넘어 하던 게 한 20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라든지 채소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정말 효과적으로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 초록색만 보면 막 이걸 삶거나 아니면 그저 찢고 볶고 썩히고 삭히고 막 초록색 신선한 걸 갖다가 못 살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김치통에 쳐박아 가지고 묵은지가 될 때까지 초록색이 다 없어질 때까지 두는 그런 미련한 일만 해요. 지금은 냉장고까지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어지간하면은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먹고, 또 시장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 거의 뭐 1년 365일 초록색이 신선하게 나오니까 자꾸 굳이 김치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 썩힌 걸 먹지 말고 썩은 젓갈 김치 그거 담지 말고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삶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 무병장수하는 세계에 100세 이상이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노년까지 이러면서 사는 세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